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서울을 찾아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비롯해서 의미 있는 기념일과 또 행사 등을 앞둔 만큼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는 건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업계를 살려낼 수 있으려면 앞으로의 전략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에서 2025년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주 방문의 해 슬로건은 광주가 왔다입니다. 올해는 야구도 오고 축구도 오고 민주도 오고 인권도 오고 양궁도 오고 평화도 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광주 바로 그 보통 명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를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과 세계인권도시포럼,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기념일과 행사를 앞두고 있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끈 대한민국 대표도시임을 선언하고 광주의 정신과 가치, 문화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를 위해 기존 가을에 집중되어 있던 축제는 4계절로 확대됩니다. 5월 정신 인문학 행사와 미식 이벤트, 열정의 여름 축제와 낭만의 가을 축제, 크리스마스 빛축제 등이 준비됩니다.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배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도 출시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등 5.18 사적지와 한강 작가가 살던 집 인근에가 작가의 작품을 접해보는 일정입니다. 관광 상품을 잘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교통과 숙박 등 기본 편의를 잘 제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습니다. 지난 2023년 광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1,400만 명으로 광주시는 올해 1,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4.2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후보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법정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맞대결 구도인 만큼 공약 경쟁이 치열했는데 두 후보 모두 선심성 지원을 꺼내들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기 1년 2개월짜리 수장을 뽑는 4.2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법정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재종, 혁신당 정철원 두 후보는 담양군의 당면 과제로 인구 소멸과 군 재정 확충 해법을 꼽았습니다. 이재종 후보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약속했고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국비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가 정철원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전략 강화로 재정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담양, 토농융합 경제자립도시 담양, 내륙관광 1번지 등을 내놓았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상지원 사업도 앞다퉈 내놨습니다. 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8세 미만 무상 교육 의료와 공공형 마을요양원을,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어르신 건강 기본소득 지급과 주야간 어린이 병원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8세 미만 영유아 청소년 4,809명의 교육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1,000억 예산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사선 중진으로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올해 담양군에 이제 행정 공백이 물론 있었겠지만 기재부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그러면서도 최근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된 담양 제2일반 산단을 활용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먹고 즐기는 관광도시에서 자고 머무는 관광도시로서의 도약 방안 등에는 엇비슷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정-TV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4건, 전국에서는 229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만 50여 건의 산불이 집중됐고 이 기간 고흥과 보성 등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은 하루 만에 잡혔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내고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푸른 전남의 살림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각 마을에서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고 산불 감시원의 예찰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궤도와 단속에도 논밭 곳곳에는 이처럼 소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455건 가운데 60% 이상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 피우지 말고 담배꽁초 조심하라고 그러고 조금만이라도 태우면은 쫓아와 오셔가지고 못 태우겠는데.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이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경찰이 올해 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뇌물수수까지 잇따르면서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이 나주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7일 오전에 대상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하였고 징계 처분 내릴 예정인데 그 수위에 대해서는 도경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지적받은 전남경찰. 전남경찰청장이 직접 개선을 약속하고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기강회의가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 해서 엄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전남경찰관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정직이나 강등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피의자에게 현금 200만 원과 골프백 등 뇌물을 받은 혐의의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경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찰 비위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찰이 모범이 돼야 되고 민중의 지팡이인데 자기들이 술 먹고 다니고 자기들이 음주운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잘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 법을 잘 지키고요. 지키면서 시민들도 단속하고 해야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계나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강하게 처벌. 최근 3년 동안 금품 향응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 10대 의무를 위반한 전남경찰은 확인된 경우만 모두 57명.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최대 파면 처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 적용하겠다고 또다시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800억 원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박영우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호 회장 일가와 경영진은 전혀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박영호 일가에 대한 단죄만이 피해 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회장과 일가 등 6명을 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서울 회생법원에 가전 3사 회생 계획 가결 기간 연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대규모 재적 처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는 미등록, 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재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개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학생은 신입생을 비롯해 196명에 그쳤고 나머지 697명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복학 신청서를 접수받는 조선대도 미등록, 미복학 의대생을 전원 재적 처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광주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